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30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고 때로는 미국을 향해서 갱스트라고 하는 험담도 하고, 최근에는 김명철이가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종전선언하지 않으면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니까 이거는 시진핑이가 뒤에서 사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TBS에서도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미중 간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세율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이 훨씬 많습니다. 연간 한 5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 무역 전쟁을 하면은 적자 보는 나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꼬드겨 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일종의 대리전을 하게 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게 하고 비핵화를 할 마음을 아예 없애버렸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려고 하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구도의 설명입니다. 이게 현실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다소의 사실은 있지만은 너무나 단순하게 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전략 구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핵 문제의 진짜 배후 세력은 중국이다, 시진핑이다. 시진핑이가 전처럼 협조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해주면은 시진핑이가 핵을 포기할 텐데,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두 번이나 불러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또 묘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훈련에는 역시 돈이 든다. 그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미국, 한국, 일본이 연합훈련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규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왼쪽이고 대만은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 북한과 대만이 서로 이게 상쇄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면은 아마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만 정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진핑은 중국 카드를 놓칠 수가 없죠. 시진핑은 북한 카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대만은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가 17개밖에 안 됩니다. 17개.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니까,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 사람들이 또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국방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좀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영문 이 주석 대통령이죠. 대만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으로서는 김정은 카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북한의 핵 폐기는 점점 어렵게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로서 남북 간에 핵의 균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유 있게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열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트위터의 최근 트럼프의 최근 이 트위터의 일관된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 잘 서라. 지금 미국 앞에서 줄 서고 있는데 한번 중국 앞에서 한번 줄을 한번 서봐라. 그러면은 터키 꼴이 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는 반미 성향이 강하니까 아마 핵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힘을 좀 빌려볼까, 중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북한, 한국이 같은 편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트럼프를 아마 화나게 하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미중 사이에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있는데 줄을 잘못 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줄을 제대로 세웠죠. 소련 편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세웠고 독재가 아니라 자유 편에 세웠고 대륙 세력이 아니라 해양 세력 편에 세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의 칼럼이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다.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G2라는 말은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만들어낼 때는 중국이 국제규범에 맞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뜻으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친중파들이 마치 중국이 미국과 맞먹을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 편에 서려고 한다. 현실을 바로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수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마찰이 경제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나 게임의 승패는 이미 미국의 압도적 우세로 기울고 있다. 지난달 초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다. 그렇지만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을 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중국이 선해져서가 아니다. 양국의 국력 격차가 워낙 현격해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이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의 대등한 보복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을 구가하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3%대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급락세로 돌아서며 비상등이 곳곳에 켜졌다. 상하이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25% 정도 급락했고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처음부터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게 분명했는데 이를 깨닫는데 한국에는
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최근까지 미중 경제 마찰 관련 연구 보고서나 언론 보도는 누가 봐도 양국이 엇비슷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기가 십상이었다. 이는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사고에 뿌리내린 결과이다.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미국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노리는 최종 목적은 축적한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행사하려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 세계적 패권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이다. 이 파워게임이 무역에서 나중에는 다른 부분, 예컨대 금융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면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착륙, 아주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경제 단위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니까 질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월하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번영이 해방 후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강국 일본과의 영향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이분법이 아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부터 배웠고 그들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할 때다.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승만이 줄을 잘 선 덕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독재 편에 선다는 겁니다. 독재 편에 서가지고 자유세력을 상대로 우리가 싸울 작정입니까? 그 전에 이 사나운 트럼프를 화나게 해가지고 득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과 자주국방 의지만 있으면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미국과는 안보적으로 협력을 해서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2,500만 우리 동포까지 해방시켜가지고 8천만 한반도의 8천만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미일 동맹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